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내일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인데다 일정도 외유성이 짙어 논란입니다.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군산 백석제에 대해 국가습지센터가 정부에 건의해 국가보호습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제출했습니다. 민간 택지여서 분양가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건설사가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제출했습니다. 민간 택지로 조정도 쉽지 않아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입주자 모집을 앞둔 전주 효천지구. 1,120세대 분양을 앞두고 민간 건설사가 3.3제곱미터당 1,023만 8천 원의 분양가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땅을 3.3제곱미터당 552만 원에 사들여 우려했던 고분양가가 현실화된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인하 권고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고 내용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발한 도시개발에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14년 혁신도시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720만 원, 하가지구는 740만 원까지 오르더니 지난해 에코시티는 800만 원, 만성지구는 81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나마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여서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민간 택지인 효천지구는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3,0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요. 또 전주시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에 지난 연말 전주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내일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정읍은 AI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인데다 일정도 외유성이 짙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8박 10일 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도는 일정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도시 경관 연구가 목적이지만 대부분 일정이 여행사의 일반 관광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명 관광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비는 1인당 250만 원, 정읍시 의원 17명 중 11명과 함께 의사국 직원 6명이 포함돼 예산은 모두 4,20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가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또 어떤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이죠. 더욱이 의회가 행선지를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던 12월 중순은 정읍에 AI가 한참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AI는 정읍에서만 22개 농장을 초토화시켰고 이달 초에는 구제역까지 덮쳤지만 시의원들은 연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구제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하다못해 정읍에서는 개모임도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정읍 시민 전체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한심해 보이죠. 의회는 취소하면 위약금 탓에 예산만 낭비되고 AI와 구제역 모두 추가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AI와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사이 외유성 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에 대해 정읍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군산 백석제가 국가적인 생태자원임이 입증됐습니다. 국가습지센터는 백석제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의 국가보호습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로 선정돼 사라질 뻔한 군산 백석제.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됐음에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공사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환경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문가 18명이 벌인 정부 조사에서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그동안 부각됐던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동미나리와 물고사리 외에도 가시연꽃과 물수리, 붉은 배세매 등 다른 보호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2,000개가 넘는 습지 가운데 남방개와 북방개 식물이 공존하는 곳은 이곳 백석제가 유일합니다. 특히 동미나리의 경우 국내 최대 서식처로 나타나는 등 학술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넓은 농경지와 연계돼서 그 야생동물의 주요 생태축 역할과 수초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제가 고려시대 료아제라는 이름으로 1300년대 축조됐다는 문헌을 확인하기 위해 연대 측정 작업도 한창입니다.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확인된 만큼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전 습지 및 국가 지정에 관한 노력을. 한편 백석제와 함께 조사가 진행된 고창 독림저수지도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매 등 야생 동식물 70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습지센터는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군산 백석제와 고창 독림저수지를 국가보호습지로 환경부에 건의해 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금본부 이전이 전북에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네,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가 구상하는 금융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금융타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바로 옆에는 3만 6천 제곱미터의 꽤 넓은 땅이 있습니다.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위탁운용사 사무실이 입주할 금융센터 부지로 지난해 도가 LH공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업무 성격상 저희 전주에 와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도는 금융타운이 재기능을 할 경우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00억 원, 투자도 5,500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북 지역이 그 대내 외적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더 양산되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최근 연구 영역을 통해 수요 조사를 해보니 기금본부가 이전할 전북혁신도시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지점을 내겠다는 금융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1년에 4번 정도가 될 텐데 올라오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하루를 버려버리면은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제2금융허브를 기대하며 국내외 금융사 유치에 나섰던 부산시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사 스스로 내려오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주에 있는 아니면 전주 근처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에도 일부 이렇게 자금을 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래기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혹은 거래 수수료 및 운용 보수를 우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국 도는 혁신도시를 당초 연기금 중심 금융타운에서 농생명을 결합한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농협자회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같은 기관들을 추가 유치하고 농생명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 농생명 관련 기관들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금융타운 구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하던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문 이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주말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차질 없이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참석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지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해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을 향상하기 위한 전담반이 구성됩니다. 전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통과 공원, 도로, 문화 등
주민 생활에 관련된 분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장 일행 30여 명은 어제 혁신도시에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다음 달엔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들을 만나 불편 사항을 듣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47살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기간제 여직원의 정직원 전환을 대가로 지난달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브로커 61살 장모 씨에게 1,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농지만 훼손할 수 있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정공단 유제풀이조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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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민단체 대표들이 규제프리존 법안 폐기를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국회 심의 중인 지역별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에게만 초월적 지위를 부여해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전국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자 정부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대상입니다. 도지사가 언제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 농지 투기와 대기업 진출이 우려되고 농민은 위탁농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영농의 기반을 무너뜨려 농촌과 농민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전라북도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존 새만금 특별법, 연구개발 특구만으로도 규제가 상당 부분 철폐됐다는 지적입니다. 미생물, 종자, 식품, 소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산업화의 길을 같이 추구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밸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시 한 마을에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함남면 장전마을에는 주민 70명이 살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암으로 주민 10명이 숨지고 현재 5명이 투병 중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침출수가 심각하다며 역학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소가 마을 지하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마을 기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장기간 운영 소홀과 관리 부실로 방치된 기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을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매출 위주보다 공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투어 패스 가맹점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복숭아 시설재배 농가에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30여 농가에서 연간 200톤을 생산하는 남원 금지 조생종 복숭아는 보통 2월 하순부터 피기 시작한 꽃이 올해는 겨울 추위 속에 일찍 만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한번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이 전북 투어패스 특별 할인 가맹점을 2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 전북 투어패스 완주군 가맹점은 현재 57곳인데 앞으로 200곳 이상으로 늘려 지역 관광객 유치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완주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별 할인 가맹점에서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통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96.6헥타르의 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 농촌지역 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농번기 식사를 거르기 쉬운 농민들에게 건강음식 요리법을 보급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건강음식 교육은 영양밥 만들기 등 16가지의 레시피를 제공해 농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향토 음식 개발의 계기도 될 전망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방문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승마 체험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장수 승마장 등에서 실시하며 전북 투어 패스 할인 혜택도 있는데 4월부터는 마을 역사 체험관 완공으로 볼거리도 한층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 지역 2개파 폭력조 직원 34살 양모 씨 등 35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발생한 조직원 간 살인 사건과 세력 확장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둔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도내 조직폭력배는 현재 16개파 333명으로 유흥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산길에서 6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기력 2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김 씨와 동승자 73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결빙 구간에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2주간 상담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재고의 시간을 갖게 하는 숙려기간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간 1,800여 명에 달했던 학업 중단 포기 학생이 1,300여 명까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목 찾기가 전북의 정체성 회복과 불균형 해소 과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대와 전북연구원이 전북목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려 전북목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또 농업과 빅데이터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강연과 공연을 즐기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기념관에서 세대 공감의 통기타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아동 심리치료 마술을 기반으로 한 마술쇼를 개최합니다. 부안예술회관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영화 마스터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오늘 전주 공연예술 연습공간에서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펼치는 작은 콘서트를 엽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판로를 돕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도교육청 로비에서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이 열립니다. 문화공연 관람권과 도서를 교환해주는 도깨비 헌책방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운영됩니다. 어진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오늘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내일 조선 왕릉과 풍수를 주제로 특별전 강연회를 갖습니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오늘 이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10에서 40mm가량 내린 뒤 밤 늦게 그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7도, 군산 6도 등 5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귀는 피곤하니까 타이어는 더 조용해야 한다. Better always. Kumho Tire. 이상으로 전정민 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